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일째 10명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등교 계약을 조심히 검토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이렇게 계속 10명 내외로 또 10명 이하로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보통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전파 지수도 1 이하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만 이렇게 유지가 되면 5월 초에 등교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정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등교 계약을 하더라도 좀 나눠서 순차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온라인 계약도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등교 계약도 순차적으로 하는 방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더 유지되고 더 낮아지기를 바라는데요. 방역당국의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실까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일평균 신규 확진 환자의 수가 4월 둘째 주에는 25명이었으나 4월 셋째 주에는 하루 9.3명으로 줄어들었고 격리 치료 중인 환자들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비교적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환자가 입국 검역이나 격리 등 방역관리 체계 내에서 발견되고 있고 신규 확진 환자 발생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방역관리 체계의 통제력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는 지난주 확진 환자 175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하였으나 이번 주에는 65명의 확진 환자 가운데 6명으로 증가한 것을 볼 때 여전히 방역관리 체계 밖에서 발생하는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최명기 원장님, 지금 이제 다행히 안정세를 확실히 이제 보이고 있는데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이 코로나에 이제 감염이 되었을 때 그분으로 인해서 한 명이 전염이 더 됐다. 그런 건 1입니다. 1대1. 그런데 만약에 그분으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는 10명이었는데 그중에 타인한테 감염시킨 사람은 1명이고 나머지 9명은 전부 다 다른 사람한테 감염이 안 된 거예요. 그럼 0.1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코로나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6, 7명한테만 감염을 시키면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평균상. 그렇기 때문에 재생산 지수가 낮다는 거는 현재 있어서 집단 감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거고 서로 감염이 되더라도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 대한 감염이 굉장히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란 걸 갖다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이 재생산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감염 전파 위험이 낮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나 현재 또 재생산 지수가 낮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감염자가 상당수의 감염자가 외국에서 오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오자마자 이중한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남한테 옮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또 저 재생산 지수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단 한 명의 코로나 환자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이라든가 학원에서 집단 감염을 20명한테 일으키게 되면은 또 재생산 지수는 어느 한 사람으로 해서 붕 뛰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계약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어느 수준을 유지하면 등교 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감염자가 0인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어떤 위험이 상존하는 건 있는 사실이나 전 국민의 인구라든가 학생의 수를 고려했을 때는 상당수가 현재 감염의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일단은 과학적인 문제에서는 우리가 재생산 지수 같은 게 되는 거고요. 감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보호자의 어떤 안심, 가족들의 안심인데 전반적인 학부모들의 태도는 5, 6월에는 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가여 있고요. 단지 이제 계약을 하는 대신 정기적인 어떤 스크린 검사가 되는 집단 검사 같은 거는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약과 관련한 정부 발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의 이행을 결정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준비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등교를 한다면 일선 학교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의 준비 기간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교육부에서는
늦어도 5월 초에는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입시를 앞둔 고3, 중3 학생들을 우선 고려하여 이들부터 순차적으로 등교시키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들과 의료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내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코로나19는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인 유행입니다. 이번 주는 석가탄신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는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지난 3달간 굉장히 많은 그런 힘든 노력이 있었고 많은 국민들께서 힘들어 하신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으로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지만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실천을 해야 되고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또 가르치는 부모들도 등교 개학을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죠. 정규환 평론가께서 늦둥이 아들이 있으시죠? 지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네. 그러면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본인도 고생하고 예. 또 돌보는 엄마도 이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죠. 어떤 걸 제일 힘들어 합니까? 일단 아침 9시 넘으면 이제 온라인으로 개학, 예. 이제 개학이 아니죠.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예. 출석 체크를 하는데 뭐 온라인 환경에 익숙치도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제물 같은 게 나오면 정리해서 다시 이제 업데이트라 그럽니까? 올려놓고 예.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조금 익숙해져 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어하고 예. 심지어 이제 눈물을 좀 보이기도 하고. 아, 그 정도예요? 일단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은 언제 학교 가는지, 학교 언제가, 뭐 이런 질문이 매일 이제 입에 붙어 있죠.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긍정적인 것은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집안에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 교육 환경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반드시 학교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고 가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 교육 내용이 있다면 또 어느 정도 소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대한 실험을 하고 있고 예. 그런 반면 아이들은 학수고대하면서 학교 가기를 바라고 있고 또 돌보는 엄마는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아직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사실 우리가 학교에 가는 게 단순히 교과목을 배우는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과 서로 어울려 지내면서 사회성도 키우고 또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다 교육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아이들은 아이들이랑 노는 또 재미가 있어서 그렇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생활의 존재가 중요한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지만 너무너무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언제 학교 가냐고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온라인 수업은 제 생각에는 일회성으로 멈추지 않고 너무 아파서 학교에 못 가는 경우에 요새 병결로 처리하는데 그때 온라인 수업이 대응될 수도 있고요. 또 우울증으로 인해서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한테도 온라인 수업이 어느 정도 보충이 되게 되면은 학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아이들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다 정말 그동안 애쓰신 의료진, 자원봉사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덕분에 챌린지 많이 유행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의료진 덕분에, 국민 덕분에.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이상 10명 내외로 확연히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눈에 띄게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만 더 힘을 모으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눈물겨운 헌신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집단 지성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죠. 원장님 참 덕분에라고 할 만하죠. 네. 그러나 또 우리 정부와 우리 당국도 굉장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또 대통령 덕분에 또 질본 덕분에 그런 다음에 또 노력을 한 모든 공무원 덕분에도 우리 국민들이 일정 부분은 해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덕분에는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예. 제가 이게 약해서.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다라고 또 당신이 최고야 수고했다 이렇게 네. 뜻을 표하는 거죠. 예, 수화인 것 같습니다. 수화. 예. 아, 수화로 이게 덕분에라는 뜻인가요? 우리 뉴스와이드 패널도 한번 덕분에 한번 해볼까요? 네. 정말 의료진들, 방역당국, 우리 모든 국민 덕분에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제로가 되면 또 한번 하기라고 지금 덕분에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덕분에. 예. 좋네요 하니까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예, 우리나라 상황 살펴봤고요. 미국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 당황을 시켰는데요. 살균제를 인체에 주입하면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삼았더니 그거 내가 그 사실로 한 게 아니고 농담으로 또 기자들 한번 테스트하려고 한 거였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뒤로 정말로 대통령 말을 듣고 살균제를 인체에 주입하고 이런 사례들이 생기면서 사고도 일어나고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올 수 있는지 혹시 관련된 녹취가 있나요? 예, 한번 들어보죠. Right, and then I see the disinfectant where it knocks it out in a minute, 1 minute. And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Injection inside or almost a cleaning? 어쩌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 저건 이제 질문에 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얘기를 갖다 살균제를 몸 안에서 넣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라고 발표한 게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진짜 바이러스를 잘 죽이는 살균제가 있는데 그거를 몸 안에 넣어서 바이러스를 죽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본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옆에 있는 담당자한테 물어봤던 거지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저런 질문이 생각난다는 것조차도 우리가 배우는 어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물로는 이해는 가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속에서는 진짜 저런 것도 열심히 뭔가 가능하지 않을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란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장성철 소장, 네. 대통령이잖아요. 네. 대통령의 발언인데 아무리 본인이 즉흥적으로 생각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저것도 하나의 조급함의 표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11월에 있을 대선도 상당히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고 존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도 격전지에서 상당히 지금 지고 있는 예. 그런 여론조사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코로나를 수습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런 무리수를 두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뭐 자외선을 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대통령은 말의 무게에 참 천근 같은 무게가 있어야 하는데 좀 너무 가볍고 저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각국의 지도자들 상당히 뜨고 지고 이런 대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여러 가지 구설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베 총리도 그렇고 아베 총리 부인이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여행을 다녀온 모습이 또 공개가 돼서 일본 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참 정규환 평론가 좀 무신경하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본심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 생각하거나 또는 환자 생각하거나 고생하는 의료진 생각보다는 뭐 총리의 부인이지만 지금 내 생활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없고서야 저런 사진을 올려놓겠습니까? 또 설사 저 사진을 찍었다 하더라도 올려놓는다는 것은 자랑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이 자랑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지도자나 지도자 부인이 보여주는 처신 상대 마음은 정말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에 하나 저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고 저런 상황이 아마 국민들에게 알려졌다면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사실에 분노하고 경을 치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하여튼 이번에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망친 것은 빌 게이츠가 살리고 아베가 망친 것은 손정희가 살리고 또 시진핑이 망친 것은 마윈이 살린다. 이런 글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코로나 관련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